주식 등 증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마켓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요 앞 페이지에서 그랬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근데 그런데 모든 자산들은 이 선 아래에 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여기 M에 포함되어야 거래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포함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M은 여기 있는 모든 위험자산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인 거죠. 예.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터 N까지 뭐 1부터 1, 2, 3, 4, 5, 6, 7, 8, 9 쭉 가서 N의 종목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별 리스크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분산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면 식을 좀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예. 개별 공분산들의 비중별로 합을 변하는 거죠. 예. 여기서 COV는 공분산 코베리언스를 얘기하고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 그냥 계속 표기했는데 교재마다 좀 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서는 둘 다 표기를 했고요. 그냥 앞에 시그마를 표기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데 왜냐면 상대가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COV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시그마 그냥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오해 소지가 좀 불러일 수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둘 다 좀 혼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바탕으로 특정 종목 1과 뭐 다른 종목의 위험을 보면 그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식이 도출될 수 있겠죠. 예? 예. 여기서 i가 1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예. 여기서 1번 투자 종목의 비중은 좀 상수죠. 요거 상수. 예,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질 수 있고요. 그럼 여기 뒤에 부분만 좀 따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코베리언스죠. 예, 코베리언스들의 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근데 여기서 또 비중이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개별 종목과 시장 위험 간의 공분산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개별 종목과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난다고 그려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럼 다시 그 개별 종목별 시장의 위험에 준 영향을 정리하면 각각 앞의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려보면 어떤 증권 1에 대한 위험은 요만큼이 되고 증권 2의 위험은 요만큼이 돼서 계속 쭉쭉 나가면 n번 증권의 위험은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시 다 더하면 전체 위험이 되겠죠. 예. 앞에서 본 수식이 개별 주식을 좀 보유함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좀 위험의 절대적인 크기라면 절대적인 크기요. 예.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전체 마켓 포트폴리오의 위험으로 나눠주면 나오겠죠. 예. 그런데 투자 비중은 주식의 위험 자체와는 좀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별 주식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게 되면 개별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좀 공분산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눠준 값이 될 겁니다. 개념적으로 맞겠죠, 그죠? 예. 이 값을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하고요. 베타라고 부릅니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베타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변동에 대해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좀 민감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베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대 수익의 확률 분포를 산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미래의 수익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근데 하지만 미래의 베타를 파악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래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분포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베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베타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응치를 쓰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기업의 변화가 뚜렷하게 변화되는 거는 장기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급격하게 변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갑자기 원래 가전만 하다가 이병철 회장 시절에 반도체 산업으로 전환했다면 추가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사업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건 장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뭐 CAPM처럼 내년도 다음 기수에 뭐 이 기업의 수익률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짧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가 아닌 그렇지 않은 단기라고 보고 단기의 기업은 변화가 있을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좀 흠결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용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좀 도속 변수로 보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독립 변수로 해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을 돌려서 이 베타를 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최소 자승법을 쓰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관측치를 구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딱 봐도 이렇게 선형으로 선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간에 그건 그거고. 이를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단순 회귀식을 실제로 돌리게 되면 이런 선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식을 샤프의 시장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선을 좀 개별 주식의 그 증권 시장선, Security Characteristic Line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SC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샤프의 시장 모형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요 모델이요.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선의 기울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나온 베타, 여기 나온 베타가 같다는 거죠. 예. 이를 통해 가지고 개별 주식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 개별 주식의 특성을 반영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개별 주식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는 거예요.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 베타에는 배제된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마켓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무위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마켓 포트폴리오를 구매한다는 건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 즉 마켓 포트폴리오 분산에 해당하는 위험의 대가로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만큼 차감한 수익률을 받는 것이겠죠. 그죠? 예. 예. 마켓에 차감한 수익률. 아까 선형이었지 않습니까? CML에. 예. 이때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개별 종목 I로 인해 부담하는 위험은 앞에 매트릭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예. 이게 됩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비중에 따라서 시장 포트폴리오와 개별 종목과의 공분산이고 이는 종목 I를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위험의 대가로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률은 그 비중에 곱해가지고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뺀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각각의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이 다르다면 요 한 위험에 대한 요 보상 비율과 요 한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이 다르면 보상 비율이 더 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지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배 원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두 개별 주식이 마켓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식의 값이 동일해야만 개별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식으로 요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기 보시면 마켓 포트폴리오에서 무이험 수익률 빼고 거기에 대한 민감도 베타만큼 해준 것이 일반 개별 기업의 수익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이험 수익률 당연히도 추가적으로. 네.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CML에 따라서 무이험 수익률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장 위험당, 시장 위험당 프리미엄으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그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민감도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제시되어야 개별 주식, 개별 종목 I가 마켓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다. 들어가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우선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 베타가 1인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로 선을 그은 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베타가 1일 때 수익률이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선이라고 봅니다. 시크릿 마켓 라인 SML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CML과 SML과의 비교인데요. CML, 자본시장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율적 우선 프론티어를 구하고 그때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M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무위험 수익률을 두 개를 놨을 때의 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식을 나타냅니다. 위험도 모든 위험이 포함된 분산인 거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증권시장선, SML, 이건 SML입니다. 이쪽이. SML은 개별 주식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그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베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포트폴리오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선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베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증권시장선에서는 체계적 위험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선이 자본시장선에서 도출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종목이 여기로 들어갈 이유에 대해 설명 못 하잖아요. 그리고 위험 등가, 동일한 보상, 등가 보상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개별 종목별로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 추출된 게 이 증권시장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 보상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도출되었다는 걸 좀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점, 요 세 점, 여기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세 개의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가 자본시장선을 나타내는 점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효율적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랑 무위험 재산을 조합한 새로운 포트폴리오죠. 그죠? A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좀 CML에서 봤을 때는 낮은, 그러니까 지배하는 어떤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없다면 효율적 포트에 원래 있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종목이죠.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종목들조차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가지고 마켓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 체계적 위험만 남고 비체계적 위험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체계적 위험이 배제된 체계적 위험만 같을 때는 이 라인이 베타라는 요 선의 어떤 특정 베타로 동일한 종목으로 편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표기됩니다. 예제를 하나 좀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가가 지금 2만원이고요. 2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2,000원을 줄 것 같아요. 배당으로.
지금 1월 1일이라고 그러고 12월 말일에 배당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올해 12월 30일에는 주가가 26,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역사적 베타 여부가 2.4고 이 2.4라는 베타조차도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무이용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켓에서는 화랑인지 모르겠는데 16.25%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APM에 따라서 이 기대 수익률과 이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얻게 되는 그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렇다면 이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론상의 가격, 이론상으로 도출된 가격을 그냥 이론적인 가격에서 균형 수익률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적인 가격을 좀 먼저 수익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앞서 배운 공식 바탕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 바탕으로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딱 보면 베타도 있고 무형 수익률 있고 기대 수익률 있으면 이 종목의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겠죠. 뭐에 따라서? SML에 따라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다 넣으면 되죠. 무형 수익률 넣고 기대 수익률 넣고 무형 수익률 넣고 베타 넣고, 그러면 쭉 하니까 25%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하게 되면 25%의 수익률이 받아져야 되는 종목이란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데 딱 보시면 여기서 미래 가격이 26,000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도 2,000원을 받고요. 그럼 1년 뒤에는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다면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나요? 28,000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25%니까 이걸 투자했을 때 현가를 돌리면 얼마일까요? 둘 더한 다음에 1.2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400원이 됐습니다. 근데 현가했을 때 22,400원인데 현재 주가는 얼마죠? 2만원. 균형 주가는 22,400원일 때 25% 수익을 받는 거죠. 이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평가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갈 테니까. 바로 시점은 모르지만 언젠가 이렇게 가겠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이 맞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시죠. 그럼 현재 주가가 2만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아까 다시 보면 주가 차익과 배당에 대한 현재 주식 구입 가격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6,000원에서 2만원 빼고 다시 2,000원을 더한 것을 2만원 나눠주면 40%가 나옵니다. 근데 기대되는 수익률이 40%. 이걸 아까 그 SML 그 라인선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원래는 베타 2.4일 때 25%의 수익률인 SML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타 2.4인데 수익률이 얼마죠? 40%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 요점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그림을 보고서 딱 봤을 때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1번에서도 이미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IR이나 NPV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배우신 자본예산 방법으로. 이 IRR 같은 경우는 40%라는 얘기인 거죠. 계산해보면 40%가 나오고 그 기준점인 자본 비용이 25%이기 때문에 IRR이 40% 25% 높다는 것은 투자하라는 얘기인 거죠. 투자하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RR 상에서. 그럼 NPV에서는요? 앞서 요구 앞장에서 계산했던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가 22,400원이었죠. 그래서 2만원을 빼니까 주당 2,400원의 NPV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 방법으로 봐도 투자, 즉 매수를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이 주식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려는 세력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예. 수요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균형 수익률 떨어지게 되는 거죠. 22,400원까지 오를 때까지 기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좀 더 붐이 일어나면 요 밑에까지도 다시 내려갔다가, 그럼 다시 기대 수익률보다 저번 비용보다 기대 수익률 저번 비용 못하면 어떻게 되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다시 이걸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도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현실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 기본적인 가격 요 라인 상황에서 베타에 맞춰서 가격은 유지된다라는 게 이 CAPM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진행하고, 시간이 남 경우에는 이 CAPM을 현대에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그 CAPM 확정형이라는 차익거래 모델, 차익가격 모델을 APT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